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인사를 드리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선거 때문에 하루 쉬죠. 그리고 목요일부터 다시 6월달이 시작이 되고 주식 인사이트에서 매월 말이 되면 그 다음 달 투자 전략이라고 영상이랑 찍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6월 및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고, 원래는 이제 7월달부터 나가야 되는 건데 조금 한 달 빨리 하반기 투자 전략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기 둔화, 아니면 침체. 그리고 제목은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올해 하반기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예상하는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이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금 상황이 경기 후퇴 초입 내지는 경제 수축 단계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한 이 정도쯤, 즉 경제 확장의 피크를 지나서 경기가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경기 사이클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후퇴할 때는 성장주, 모멘텀, 퀄리티,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 배당주, 저변동성, 경기 방어주, 이런 종목들이 최적의 투자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방금 화면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경기가 내려가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야 되는데, 증권사들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이상하게 경기가 완전히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좀 적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 내지는 동행지수, 이런 각종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경제가 어느 국면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데 이제 제목을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경기 선행지수가 뭐고 동행지수가 뭐고 찾아서 보는 것도 힘들고 잘 알아듣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딱 세 가지, 인플레이션, 금리 랑 환율, 그리고 실업률 지표만 지속적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각종 원자재들의 상승률입니다. 여기 이 빨간색 숫자가 이제 올해 가장 최고점을 찍었던 순간이고, 노란색이 지금 현재의 그 상승률이에요. 현재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특히 원유가 또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원인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이 전부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또 하필이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즉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원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 높아진 생산 원가를 소비자한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즉 시장 점유율이 높고 매출액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가 좋겠죠. 음식료라던가 통신 서비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다가 3월달에 처음 금리 인상하고, 4월달에는 금리 인상 회의가 없었고, 5월달 지난달에 바로 0.5% 올려버렸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14일, 15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도 다시 0.5%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더 낮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앙은행에서는 어떻게든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5월 26일 지난주 목요일에 바로 0.25% 이렇게 추가 인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화면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환율이 조금 꺾였습니다. 엄청 가파르게 상승해서 1290원? 거의 1300원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한 1240원 정도로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달러의 가치도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듯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업을 할 때 다 자기 돈만으로 하는 게 아니죠.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 또는 미국 같은데 현지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생산을 해서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부채, 빚이 적은 회사,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 물가가 올라가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물가가. 그럼 당연히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겠죠. 물론 필수 소비재는 삽니다. 음식물, 통신 서비스, 전기, 가스, 이런 거는 당연히 생활을 하려면 무조건 소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를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구매를 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투자보다 더 저축을 선호하겠죠.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든 소위 이제 동학개미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한 7월, 8월 달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상승을 하는 상승장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 더욱더 많이 힘들어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한 3%나 4% 정도의 적금금리 제시를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타기 하셨겠죠. 조금 빠진다고 계속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하다가 현금도 없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길거리를 지나가다 봤는데 은행에서 3.5%, 4.2%, 우대적금, 이런 상품을 보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경기가 둔화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침체 국면으로 향한다 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실업률이에요. 소득이 있으면 소비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투자도 지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실업률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을 다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도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뉴스, 미국 실업, 이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2주 만에 감소를 했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 수준으로 낮아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소비하고 투자가 지속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나. 지금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많아요. 악재도 많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봉쇄하다가 이제 내일부터 봉쇄령이 좀 풀린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만약에 정말로 중국이 봉쇄령이 풀리게 되면 또 뭐 석유라던가 각종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겠죠. 그러면 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물가지수, 그다음에 실업률, 환율이랑 금리. 환율이랑 금리 올라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긴 한데, 물가지수가 정말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실업률도 역시 미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에는 항상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4일에서 15일 미국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0.5% 금리 인상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튼튼하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거다. 왜? 물가를 잡아야 되니? 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이 반등세는 또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최근에 그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정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진짜 경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겠어? 라는 일종의 의문 내지는 안도감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지금 반등 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력을 상당히 많이 푸시를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자기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을 만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요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파월 의장이 지금 뭐 경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금리 조금 천천히 높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랠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상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아니면은 뭐 리츠, 고배당주, 이런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정책은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이 보복 소비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가의 하이엔드 제품, 명품들을 그런 쪽으로 소비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옷이라던가 뭐 시계, 구두, 의류 쪽으로는 명품이 없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정말 과감한 소비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라. 요즘 같은 장이 사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희 그 주식인사이트가 6월달 들어서 기존의 도움이라는 앱에서 새롭게 리뉴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도 역시 재편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 저평가 가치주 포트폴리오라는 상품이 현재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출시한 지 약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종목이 총 7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중평균 수익률이 6-7% 정도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는 벌써 2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던가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주식 인사이트 검색을 하셔가지고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편입 종목들 그대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리밸런싱 할 때는 공지를 다 해드려요. 너무 단기 매매에 치중하시지 말고 조금 중장기로 보시면서 편안하게 매매하셔라, 수익 얻으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하반기 투자 전략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